처음엔 행복한 줄 알았죠. 남편은 다정했고 시댁도 특별히 문제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상했어요. 뭐랄까,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인데 자꾸만 세 사람이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냉장고 정리 방식, 식탁에 올라가야 할 반찬 순서, 심지어 제 생리 주기까지 시어머니는 늘 알고 있었고 늘 간섭했어요. 결혼한 건 나와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옆엔 항상 시어머니의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분이 대신 정했고 그분이 먼저 판단했고 그분이 먼저 물어봤어요. 남편의 휴대폰, 그 안엔 엄마가 뭘 하셔? 라는 문자 수십 통, 아침마다 이어지는 통화, 밤마다 공유되는 우리의 일상. 나는 이 결혼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점점 더 알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다정한 남편, 조용한 시댁, 갈등도 없고 불편한 말도 없었죠. 요즘 세상에 이런 시댁도 있나 싶을 만큼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 시어머니는 매일 정갈한 반찬을 챙겨 보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좋은 분을 만났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자꾸만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건데 우리 집엔 세 사람이 사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없는 결혼 같았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려는데 그건 왼쪽 메뉴칸에 넣는 게 좋아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국을 올리면 국은 오른쪽 아래, 밥은 왼쪽 위지. 정해진 규칙처럼 남편은 말했죠.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엄마가 정리벽이 좀 있어서. 그땐 그냥 웃었어요. 특이한 습관이구나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언제부터 생리를 시작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약을 언제 먹었는지, 병원은 어디 다녔는지도 제가 말한 적 없는데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정보도 드린 적 없었습니다. 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즘 피곤해 보인대. 혹시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냥 엄마 감이 좀 좋잖아. 예전에 너 생리 시작한 날도 딱 맞추셨잖아. 감이 아니라 정보였겠죠.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결혼이 누군가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줄은요.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골목 안쪽 작은 북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밖에서 봐도 참 예뻤어요. 불빛도 따뜻했고 창문 너머 책장 사이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죠. 안으로 들어서니 조용한 음악, 커피 냄새, 책장 넘기는 소리. 그 순간이 너무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사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책 좋아하세요? 오늘 저녁에 소모임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 말에는 묘하게 끌렸습니다. 무언가 바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선미 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몇 번 대화를 주고받고 같은 책에 웃고 같은 장면에 울고 그렇게 몇 번을 마주치면서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그땐 제가 힘든 시기를 지나던 때였거든요. 부모님과의 갈등, 혼자서 버텨야 하는 일상, 반복되는 직장 스트레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선미 언니에게는 이상할 만큼 쉽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 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미 언니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있어. 내 친구인데 한번 만나볼래? 그날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잔잔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책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해세 좋아하세요? 그날 우리는 몇 시간이고 책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누구보다 따뜻했고 예의 바르고 섬세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잘 통했고 취향도 신기할 만큼 닮았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연애는 술술 흘러갔고 그 흐름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죠. 남들은 결혼을 앞두고 싸운다, 갈등이 생긴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신기할 만큼 매끄럽고 누구 하나 다투는 일도 없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죠. 친구들도 말했어요. 야, 니네 진짜 천생연분 같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잘 맞냐? 결혼식도, 신혼집도, 시댁과의 첫 인사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좋았어요.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서로에게 하루를 물어봐주고 주말엔 카페 가고 시장도 같이 보고 꿈꾸던 삶 그대로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안에 반찬이 늘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식탁 위 젓가락 방향까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집에선 모든 자리에 정답이 있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그걸 엄마가 깔끔한 스타일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건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며느리인 제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시어머니가 뭘 싫어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처음엔 그냥 결혼하면 원래 이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 결혼이 우리 둘만의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며느리 유나로 살아가는 느낌. 그렇게 시어머니의 자리는 점점 커졌고 내 자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멍하니 보냈어요. 밥을 먹는 것도, 집안일도, 남편 얼굴을 보는 것도 전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선미 언니에게 털어놨어요. 나 언니,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뭐였던 거야? 유나야, 사람 인연이라는 건 처음보다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잖아. 날 위해 퇴근길에 마카롱도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국 끓이려고 레시피도 검색하잖아.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자주 웃었고 더 다정했어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졌고 손을 잡아주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언급되는 횟수도 이상하게 줄어들었어요. 괜찮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웃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미 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화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러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주 가던 북카페에도 가봤습니다. 처음 그 언니를 만났던 장소, 모든 게 시작됐던 곳. 근데 카페는 없어졌더라고요. 유리창엔 커다란 종이 한 장, 임대문에 공실 연락처 없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책도, 그 따뜻한 조명도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 선미 언니에게서 연락이 올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동이 울리기만 하면 나는 숨도 쉬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혹시 서유나 씨 맞으시죠? 저 이한결 씨 전 부인이에요. 뭐라고요? 당신한테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요. 나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세요? 무례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지나간 인연이 함부로 연락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당연히 무시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전화와 몇 통의 문자를 무시했어요. 그냥 신경 꺼버리면 다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낯설지만 단단했던 그 말투. 당신한테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내 번호를, 이름을, 상황을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뭐였을까?
괜히 열어선 안 될 문을 내가 직접 두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 문을 안 열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야.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해.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정한 건 내가 먼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걸어가기로 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구석진 자리에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남편의 전 부인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인상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평범하게 생겼고 옷차림도 수수했지만 묘하게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할 준비를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생각보다 평범하시네요. 그 말에 무슨 뜻이 있나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물잔을 한 모금 마신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반했었거든요.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혼했죠. 그래서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툭 하고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랑 그 사람 처음부터 모든 게 짜인 각본이었다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북카페도 책 모임도 그 언니도 심지어 첫 데이트 장소까지 그 사람 엄마가 다 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차가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믿었던 기억이 하나씩 책 소모임, 북카페, 선미 언니, 그리고 첫 데이트 장소까지 모든 퍼즐이 한 줄로 스쳐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냥 섭외된 배우일 뿐이에요. 북카페 주인, 당신에게 친하게 군 그 언니, 심지어 만날 수 있도록 만든 우연까지 그분이 다 조율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죠. 말없이 물잔을 바라보는데 속이 뒤틀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그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시나리오였다니. 그 집은 진짜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주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카페엔 잠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잔에 담긴 물만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이 몇 달이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도 부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더군요. 그 사람의 말,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잊으려 하면 할수록 자꾸만 맞아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는데 마치 누가 내 뒤를 따라 들어온 것처럼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카페 주인 처음부터 너무 친절했지. 선미 언니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그리 잘 맞췄을까. 하나씩, 하나씩 내가 놓쳤던 순간들이 기억이라는 벽에 박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우리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정나영 씨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집은 진짜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 가만히 앉아서 불도 켜지 않은 채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집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무대에 올라선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누군가의 대본이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이상하게 머릿속이 정나영 씨의 말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던 그 눈빛, 묘하게 알면서도 모른 척하던 그 표정. 그게 이제 와서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자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땐 그냥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넘어갔던 말들이었는데 이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이상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스타일 좋아할 줄 알았어요. 딱이야, 딱. 유나 씨가 처음부터 맘에 쏙 들었어. 우리 아들이 이런 스타일, 나를 처음 본 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뚱히 웃기만 했죠. 근데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옷차림, 내 말투, 내 취향까지 세세하게 칭찬했어요. 정말 처음 본 게 맞았을까? 선미 씨가 소개해줬다면서. 그 애 참 사람 볼 줄 알아. 그 말도 이상했어요. 내가 선미 언니 얘기를 꺼내기 전이었거든요. 언니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땐 그냥 뒷조사를 했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아셨던 거 아닐까? 아니, 애초에 그 언니도 내가 생각했던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정말 우연히 엮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모임, 그 속에 심지어 내가 자리에 앉은 타이밍까지 다 맞춰진 수순이었던 건 아닐까요? 이 결혼은 나만 모른 채 시작된 무대였던 거야. 결혼은 좋았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남편은 늘 자상했고 처음 시댁 식구들도 따뜻했죠. 싸우는 일도 다투는 일도 없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나 주말 아침 거실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유나야. 이불은 꼭 이렇게 접어야 해. 꺾는 방향이 틀리면 보기 안 좋아. 그땐 그냥 섬세하신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나를 챙겨주는 거라 여겼죠. 근데 그게 매번 반복됐습니다. 국은 좀 더 묽게 해야지. 우리 아들은 짜게 먹는 거 싫어해. 손톱은 저색 말고 누드톤이 더 낫지 않니? 유나야, 주말엔 집에 있자. 밖에 나돌면 살림 기운 빠져. 이상했어요. 남편이 싫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내 취향이 나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라지고 그 집 며느리만 남은 기분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내가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았던 시간들. 한 번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니? 돼지고기는 앞다리살로 사랬잖아. 그날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의 차이를 배우면서 냉장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땐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저 나를 아껴서 그랬나 보다. 자기 아들을 아껴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건 애정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단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전 부인을 만난 날 이후 며칠을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웃음도, 시어머니의 다정함도, 내가 운명이라 믿었던 사랑까지도 모두 누군가의 시나리오 속 장면 같았어요. 결국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그날 말 못한 얘기 있으시면 한 번 더 만나주시겠어요?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정나영 씨는 좀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연락 주셨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인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밤마다 생각이 나서요.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일들, 시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조정했는지, 심지어 정나영 씨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도. 그분은요, 아들이 잘못을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자 실패했다. 안 맞는 여자를 데려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끝나게 될까? 그런 불안감이
차가운 커피 잔처럼 손끝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유나 씨, 혹시 지금도 그분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돌이켜보니 내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혼집도, 결혼식장도, 하객 명단도, 남편과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그분이 도와준다고 했던 일들이었어요. 도와준 게 아니라 결정했던 거구나.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정말 처음부터 짜인 연극이었다면 나는 대체 누구를 사랑한 걸까요?